저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신중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만남, 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게 되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전체주의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비민주주의나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전체주의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맥락이 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을 해서 개인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라든지 나라가 다 정해주면 그건 전체주의죠.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정치 권력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할 때 한 사람으로부터 오면은 군주정, 여러 명으로 오면은 귀족정, 다수로부터 오면은 민주정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치의 정당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국회의원이 권한을 갖는데 그 사람들의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이 줬다, 시민이 줬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놀지 않고 만나가지고 역사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는 집단적 의사결정이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집단적으로 뭘 정해놓으면 자유주의가 강요하는 개인의 선택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금 내고 싶지 않아. 군대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개인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뭐예요?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무슨 소리야. 넌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돼. 남자 같으면. 그거는 불가피한 집단적 선택이니까 개인의 자유를 그야말로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대립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보완적이긴 한데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동거다. 이건 뭐 남자 여자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험한 동거다. 불안한 동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제 깨질지 몰라. 한쪽이 깨지면은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할 수 없이 자유주의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글쎄요.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불안한 동거가 시작이 됐다. 어떤 때에 자유민주주의가 완성이 된가 하면은 보통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1948년부터 마치 보통 선거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서구의 근대 역사를 보면은 보통 선거권, 달리 얘기하면 민주주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오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만나게 돼서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하고 잘 맞지는 않지만은 비민주적 자유주의로 돌아갈 수가 없다. 자유주의는 입헌 군주정에서 자유주의가 꼽힐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초창기 자유주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역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 교수는 헌법과 정치에서 근대 민주적 기본 요소들을 5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의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 성문헌법의 원칙, 경성헌법의 원칙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뭔가 하면은 근대적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봤는데 이것이 자유주의하고 만났다고 그랬죠. 만나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철수 교수는 약화된 민주주의적 자유주의,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자유민주주의하고 조금 변형이 된 형태가 나타났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 복지국가의 도래라고 얘기를 하고 혼합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헌법학자는 이런 식으로 풀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하는 형식에서 실질화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다 주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기본권 보장 실질화.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권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건강하게 살 자유가 있다 이러면은 헌법에는 형식적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의료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유민주가 변형을 띠게 된다. 변화를 하게 된다. 이게 실질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법치주의의 실질화, 사회화, 정당 국가화 경향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교수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이제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참여예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투표하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그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려고 하면은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나라를 통해서 정치적 대표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다. 시민이 시민을 다스리는 게 자치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흔히 권력을 얘기할 때는 다스리는 사람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뽑았잖아요. 우리 헌법의 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자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치가 잘 되려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려고 하면은 시민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는 모두 시민성을 중시해요. 공동체주의는. 그리고 시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자유주의 시민성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주의 원칙이 있죠.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이제 그것을 체화해 몸에 익혀야 돼요. 우리는 흔히 자기의 자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권리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책임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래 가지고는 시민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내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요즘은 뭐가 조금 안 되면 다 국가 보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유시민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시민성이라고 하는 또 어떤 별도의 강의가 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긴 얘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시민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시민으로서의 이익을 생각해봐라.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그 당시에 민주정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은 먼저 개인이기 전에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 근대 이후에 개인이 탄생했습니다만은 그 개인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선행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뭐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좋은 게 뭐지? 내가 속한 민주적 정치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성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시민성의 세 측면 이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좀 관심을 가져라. 너만 쳐다보지 말고 동료 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료 시민의 능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경제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민주적인 정치적 법적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열린 토론과 상호 간용의 가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참 열린 토론이라는 말 대단히 어렵죠. 열린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다른 입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의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사회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상호 간용해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설득될 필요는 없는 거죠. 나의 신념을 버리면서까지는. 그러나 일단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널리 받아들이고 관용을 해라. 이것이 관용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시민성의 세 측면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 한국 정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한배우라고 하는 그 한국 정치학자, 정치학자지요. 이분이 쓴 자유를 향한 21세기 한국의 정치사라고 하는, 거기서 제가 이제 읽어보다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려고 하면 정치 과제가 뭔가 하면은 확고한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한 책임 정치가 어려운 거죠. 정당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국정을. 걸핏하면 거리로 나온다. 이거 좋지 않지 않다. 거리 정치가 해서 정당 정치가 핵심이다. 현대 정치는. 그런 얘기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확정해라. 뭐 말이 많죠. 우리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이건 87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바꿀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7년도라고 하는 것 시대적 특성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제이면서 좀 모호하죠. 미국 같으면은 4년 중임제인데 우리나라는 단임제, 5년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 시대하고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시민성 강요하는 겁니다. 자율성을 지닌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와 정부와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배우 교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치하고 이 경제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 정치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우도 정치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로부터 모든 자유가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그 공동의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가 가난한가 풍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 제도지만은 그 나라의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정치와 정치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려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결정은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시민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입헌주의, 토마스 페인, 이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헌법은 정부의 결의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인민들의 결의다. 헌법 없는 정부는 권리 없는 권력이다. 헌법은 정부에 선행하는 것이며 정부는 헌법의 소산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부보다 헌법이 앞서 있고 이 입헌주의 얘기하는 거죠.
헌법은 누구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다? 인민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니까 시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토마스 페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생각을 결정하고 그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고 정치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대처하고 레이건 로피 선택을 평가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자유주의 경제에 비교적 철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경제적 자유는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꼭 표구할 수 있게 해서는 정치인이 되거나 스스로 자유주의 정치인을 발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시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에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주의 지식인은 선동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선동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지식인은 선동가가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유를 들어볼까요? 자유주의 지식인은 반드시 선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인 현 시류를 되돌아 세우기 위해서는 선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니면 이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제3세계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이디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되게 인류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아직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잘 살게 하려고 하면은 자유주의를 전파하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선동가가 되어서 전파하라. 이런 주장을 하이에크가 웅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번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